조선 말기 근대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던 시절, 서울의 한적한 골목, 오래된 기와집 사이로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수일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청년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총명했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낡은 책을 품에 안고 다니며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글을 읽던 그는 언젠가 큰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그날, 수일은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된다. 심순애. 그녀는 부잣집 교수답게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수일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뜻밖의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서당에서 열린 작은 모임. 서로를 소개받은 순간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이수일이라 합니다. 심순애입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책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수일은 순애에게 말했다. 나는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요. 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런 당신을 믿어요. 그 한마디는 수일에게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순애의 집안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반면 수일은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청년.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순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일 씨, 우리는 괜찮을까요? 수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고 있었다. 순애의 아버지. 그는 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요즘 딸아 밖에 나가는 일이 잦구나. 차가운 목소리였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집안에서는 순애의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다. 상대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 모든 조건이 완벽한 혼처였다.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 아버지의 말은 곧 명령이었다. 순애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랑과 현실 사이.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한편 수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순애와 함께할 날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순애의 집안은 점점 더 빠르게 혼사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날짜를 잡도록 하라. 아버지의 말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밤, 순애는 결국 수일을 찾아갔다. 어두운 골목,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를 향해 걸어갔다. 수일은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저 혼인이 정해졌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수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나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도 분명했다. 수일의 손에 들려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작은 소리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럼 우리는 뭐였습니까? 수일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눈이었다.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수일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당신도 나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저도 믿었어요. 그녀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시간을 함께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며칠 뒤, 순애의 혼례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비단옷이 들어오고 장신구가 쌓여갔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순애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한편 수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았다. 꿈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늘어갔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었지.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내 인생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수일은 순애의 집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다. 문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신부님 준비 다 되셨습니다. 수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실감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감정도 없는 듯했다. 그날 이후 이수일은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뒤 순애는 화려한 혼례를 치렀다.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일 씨.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름을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불렀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수일이라는 이름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거리에 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큰 부자가 나타났대. 이름이 김중배라던가. 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물이었다. 막대한 재산,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바로 이수일이었다. 이수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가난에 무너지던 청년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은 결국 돈이더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심순애. 순애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인이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웃음이 없었다. 남편은 무심했고 집안은 차가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순애는 우연히 거리에서 한 남자를 마주친다. 검은 우산 아래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일 씨?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이름은 모릅니다. 순애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저는 김중배입니다. 차갑게 던진 한마디였다. 그는 그대로 지나쳐갔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눈빛을, 그 목소리를 그날 이후 김중배는 의도적으로 순애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를 시험하듯. 연회 자리에서, 거리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순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저는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수일 아니, 김중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잊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결국 다시 당신 앞에 서 있군요. 순애의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수일 씨.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무너졌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왜 그때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상처였다. 순애는 울면서 말했다. 붙잡고 싶었어요, 수없이.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그 말에 수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비는 멈출 줄 몰랐다.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수일이 말했다. 순애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갔다. 순애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사랑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사랑은 결국 서로를 구하지 못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변해갔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처럼. 끝.